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일가족에 대한 구설수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특별 수용 과외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뭐 김정숙 여사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말에, 예.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통합당에서 뭐 큰 한 건을 터뜨린다. 이렇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고 또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원외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 교통방송에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김어준 씨라고 그분도 그렇게 음모론을 제기를 했던데 뭐 큰 거 터집니까? 아니 근데 이해찬 대표가 뭐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는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전모를 파악했으면 그 얘기를 해야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고 이미 반격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며요. 그래서 네. 반격할 거라는 건 확실히 그쪽에서 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상대방에서 공격할 거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 반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그걸 이야기하죠.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저렇게 뜸들이는 건 자기도 공작이라는 얘기예요. 바꾸고. 그렇죠. 공작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과연 통합당 측에서 그런 부도덕한 행위인데다가 그럴 공작을 할 만한 야당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공작하고 그런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는 무슨 국정원이라든가 무슨 경찰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요. 옛날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정부의 어느 장관이 같이 이제 사석에서 뭐 이야기하는데 사석도 아니지 뭐 여하튼 장관 자격으로 언론인 자격으로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데 이러더라고. 아니 4천억 그거 말이지 이게 옛날에 왜 노태우 4천억 예. 이거 정부가 저기 뭐 엮어 넣으려고 지금 그 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우리 물었더니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정부에 그렇게 그 엄청난 그런 큰 그림을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고 교수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데 아니 지금 미래통합당 요새 하는 거 보면 뭐 선거 때문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런 뭐 공작까지 할 여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전략이라도 그 전략이든지 뭐 술책이든지 어쨌든 책략이든지 그런 거 하고 있을 여유 혹은 그렇게 그런 머리를 쓰고 있을 전략 집단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공작을 떠나서 예를 들면 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보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거 때가 되면은.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그것이 맞다. 말하자면 여권 후보라든가 민주당 또 뭐 여권 내 어떤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맞다 하면 얼마든지 또 발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왜 사실이 잘못된 거, 비리에 연루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춰야 합니까? 야당이? 그러니까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거야 민주당의 사람이든 뭐 네. 통합당의 사람이든 어느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네. 의법 조치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우리 당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내치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 예.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무슨 대단한 음모나 있는 거지 공작설을 퍼뜨리고 옛날에는 공작이라면 이제 아마 이해찬 대표도 자기들 야당에 있을 때 맨날 이제 공작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도 입에 달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치 공작한다고. 어떻게 도대체 집권당 대표가 그 야당을 향해서 니들 공작하고 있지. 이건 좀 듣기도 거부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작설의 주요 내용은 최근에 아주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그 N번방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권 인사들 일부가 연루되었다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뭐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예. 그러면은 이해찬 대표가 그런 내용들이 뭐 확실히 있었으면은 그 있는 대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발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야권이 공작을 했다고 이렇게 역공을 가하느냐 이거. 예를 들면은 지금 통합당 경우는 관악의 갑이죠. 김대호 후보. 또 막말했다 해갖고
탁 제명 조치를 취했잖아요. 또 부천시 병에 차명진 후보 이거 당원권 정지인가요? 탈당 권유를 했어요. 예. 이렇게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아마 혹시 통합당이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미리 김빼기 우리가 다 말한 거야. 가 봐.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지난 6일 자기 저 무슨 하는 거 아까 TBS 뉴스공장. TBS 거기서 이야기했다면서요. 뭐냐면 이 미래통합당 측에서 우리는 N번방에 연루가 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정계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전에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 말은 바꿔 말하자면 내가 오랫동안 공작 분야에 자기가 오랫동안 파헤쳤대요. 그거 파고. 예, 그랬다고 그러네. 근데 그런 그 촉으로서 이야기할 때 이건 틀림없이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니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퇴출시켜 이런 말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려 놓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것도 어디 뭐 기자들이 다 출입하고 있고 늘 따라다니죠. 뭐 그것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유시민이가 운영은 알리려고 했잖아요. 유시민이가 바로 이해찬 국회의원 때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이해찬이가 키워준 거예요. 같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개 그 공작이 있다면서 자기가 파악하기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터뜨려 가지고 주말에 하나를 터뜨려 가지고 완전히 이거 대응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선거 때까지 끌고 갈 그런 계획이다. 내가 알고 있다. 전모를 내가 파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이 주말에 뭐 큰 거 하나 터뜨리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방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정말 자기가 말이죠. 스스로 지금 뭔가 찔린 데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재벌자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찔린 데가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것은 뭐 주말을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면은 과연 어떤 큰 한방이 나올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정치 공작이라는데 지금 조선일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은 이것은 공작이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안방 마님이죠.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경호원으로부터 특별 수영 과외를 뭐 1년여 이렇게 받았다나요? 그렇게 받아도 되나요? 아니 뭐 경호원이면 안 대치동도 되지. 아닌데 왜 경호원이면 안 되지. 경호원은 왜냐면 국록을 먹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국가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통령 부인 개인적으로 수영을 가르치고 이런 것은 공적인 업무가 아니죠. 경호원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예. 경호원의 공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국가에서 돈 받고 국가에서 일정한 권한도 받고 이게 역할도 받고 이러는 사람이 거기 가서 수영장에 가서 대통령 부인이나 뭐 그렇게 수발 들고 했다. 이거는 문제죠. 그 경호원 그 사람도 문제지만은 대통령 부인도 문제예요. 그럼요. 네?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그 국가 공무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식 경호원 아닙니까? 그럼요. 여자 경호원이라는데 처음에 뭐 가족부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을 담당하는 경호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는 수영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경내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몸이 불편하시면서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서 몸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18년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아마 그 내부 수리 공사 때문에 지금은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중단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경호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사적으로 과외를 받았는데 그러면은 뭐 그것이 불법 내지는 편법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과외를 받으면 과외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냈나? 과외비를 또 공무원한테 내면 안 되지. 그럼 공무원은 그 이중 그 취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아니 경호라고 왔지 수영 가르치라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받았다면 그건 또 가중처벌 되는 거야. 과외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뭐냐면 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깨끗해요. 아무 말이 없어. 가족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 민정수석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김정숙 여사뿐만 아니라 아들, 딸, 사위 무슨 동서 해가지고 그동안 구설에 안 오른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그런데
다 안 밝혀졌어요. 조용하잖아요. 예. 어? 딸도 지금 어디 뭐 동남아에 있다는데 경호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 있는지 국가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길도 없어요. 그 곽상도 의원이 여러 차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어디 태국에 뭐 최고급 무슨 학교에 또 외손자가 다니고 있고 뭐. 대통령 외손자니까 최고급 다녀야지. 근데 문제는 그래도 뭐 몇 천만 원씩 그렇게 주고 다니면 되나요? 만약에 훗날에 문 대통령 여기 이 일가 이 측근 또 가족 여기에서 그 옛날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 당시 민정수석했던 사람 전부 잡아가야 돼. 잡아가서 감옥에 넣어야 돼. 왜? 예. 그게 뭐예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예. 어?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말이죠. 어떻게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뭐 윤천주 뭐 과장인가 뭐 이 사람 뭐 들어가 저기 자기 뭐 최종관 뭐 한다 그거 도와다고 얼마나 끌고 가가지고 다 처벌 받았잖아요. 세상에 이래놓고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것도 제가 조선일보 보도한 내용이죠. 예, 이게 예.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신뢰할 만하다는 정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 걸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지. 조선일보한테 가서 알아보라 이거. 그럼 왜냐하면 저는 논평하는 거지. 내가 취재해서 보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 진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짓을 자기가 부인이 그렇게 수영하러 다니는 걸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면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러면? 그럼.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공무원을 데려다가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뭐 삼척동 내도 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 옛날식으로 하면 내가 상전이니까 종 부리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또 대통령 부인입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네, 출장 나갈 때 보면은 의전 보면은 제일 앞서서 부인이 가던데 대개는 대통령이 앞장서는 거 부인은 뒤에 좀 떨어져서 가든가 뭐 같은 반열에 가는데 앞장서서 막 이렇게 가던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문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 하느냐면 그것도 이낙연 총리한테 옛날에 그때 뭐 전용기 빌려줄 때는 이제 대통령 문장은 떼더라고 그런데 자기 부인 갈 때는 그냥 대통령 문장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 이분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옛날에 남을 비판은 굉장히 잘했는데 권력을 잡고 나니까 세상이 전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야.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없어. 안 보여. 무인이지. 무인이라고 저 좀 어려운 말. 근데 이런 거 경호원이 대통령 부인을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하려면 과외를 하려면은 경호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인을 받아야. 당연히. 예. 근데 이 주영훈 경호처장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과장인가 하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지금 경호처장 하고 있는데 이분도 지난해인가요? 5월인가 4월에 그때도 크게 또 구설에 올랐어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여직원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환경미화원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인 모양이에요. 그분을 자기 동정동에 있는 안가 있잖아요. 관사. 거기 가사 도우미로 썼다고 해가지고 아주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논란을 빚었잖아요. 뭐 그 당시 뭐 이 가사 도우미는 처음에는 자기가 가서 일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이렇게 잡아떼고 그것마저도 그만두었어요. 그냥 잘라버렸는지.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가 말한 그대로 아닙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고방식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 밑에 사람 아무나 내가 부려도 된다. 그래갖고 빨래 청소 뭐 쓰레기 분리 뭐 이런 거 다 시키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은 저 나라에서 줘. 나라에 가서 받아. 근데 자기들은 공관병 갑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주 대장을 저기 사병들 있는 영창에다가 뭐 1년인가 뭐 10개월인가를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옷 벗겼잖아요. 뭐 검찰에 출두할 때는 뭐 정복 입고 나오라 그러고. 예, 경호처장은 갑질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이렇게 뭐랄까 국민들 앞에서 망신 줘가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이건 뭐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 종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되면 옛날 왕조실에도 이런 도덕성 가지고는 크게 출세를 못했을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그렇습니까? 또 하나는 이 주영훈 경호처장이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경호처에 있는 150여 명, 뭐 관련 부서라든가 의심이 갈 만한 뭐 그런 경호원들이겠죠.
그 사람들 통화 기록, 휴대폰 전부 압수해갖고 통화 기록하고 또 뭐 보안 교육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시켜버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냐고 그때 경호원들이 좀 일부 불만들이 오지게 밖에까지 새어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이 진짜 겁내는 게 이렇게 뭐냐면 천둥 벌거숭이 같이 말이지 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했다가 보니까 그게 전부 사인이고 지금 적폐가 됐거든. 예. 예? 그게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들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털듯이 털면 아마 그 몇십 배 나올 거예요. 이런 짓은 안 돼. 그러니까 다들 그거 아닙니까? 선거에 지면 우리 다 죽는다. 정권 알아. 바뀌면은 우리는 뭐 벌장 다 본다. 그거 아닙니까? 그 알기는 안 해, 그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근데,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안다는 거 아니야? 네. 그거 다 알고, 지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러니까 이 정권 정말 지금 막판에 정신 차려야죠. 문 대통령부터 공사가, 어떤 건지를 자기 스스로 구분을 철저히 해야지. 내가 대통령이니까. 아니, 옛날에 왕비가 말이지, 뭐 좀 그렇게 했기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결국 자기들이 그거 다 덮어 쓴다고요. 그런데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자식이 왼수다 이런 얘기는 나왔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문제로 골치 좀 섞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새 아들이 이번에 김홍걸 씨도 지금 셋째 막내 아닙니까? 그분도 더불어시민당 14번 번호를 받아갖고 되느냐 마느냐 지금 간당간당해요. 14번 가도 될 텐데 안 되나? 아 지금 열린민주당인가가 올라와갖고 어렵다는 거예요. 황희석이 8번인가 하고 누가 떨어지느냐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뭐 쓰리홍 사건이라고 해갖고 다 또 무슨 여러 가지 예? 맞아요. 게이트에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김홍일 선생은 그때 몸이 불편해서 감옥은 안 갔죠? 안 갔는데 그다음 나머지 둘은 감옥 다 구경하고 왔잖아요.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이나 검찰들한테 좀 이게 너무 감옥은 면해주면 어떻겠냐 그 아들들 갈 때도 김호범이도 맞죠. 그런데 검찰이 안 냅니다. 하니까 대통령 알았어. 깨끗하게. 또 김영삼 대통령 마찬가지. 현철 집어넣어. 딱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바로 그랬던 그 천하의 YS 천하의 DJ거든. 그 사람들도 그랬다고. 예? 그랬는데 아니 문 대통령은 자기야말로 이제는 이 촛불 혁명으로 정말 진정한 민주국가를 열었다는 사람이 뭐 대통령 그 권한의 민주화 그거 열었나? 그러니까. 응? 고난은 민주화가 아니라 고난에 뭐 그렇지. 만기 찔러 먹고 지금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정부는 있으라 많아요. 문재인 정권이라고 청와대 정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겁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청와대가 이제 비대직 시작했거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사실 비서 몇 명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4명인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가 이제 그때 이 산업화 때문에 그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접 진도 지휘해야 되니까 그 보좌하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있어요. 아니 지금 청와대 보좌진이 백악관 보좌진보다 인원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청와대 정부가 돼가지고 요즘 사실 고 교수 우리 장관 추미애는 하도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게 아는데 장관들 이름 아십니까? 모르죠. 뭐 하는 무슨 일이 역할이 없지. 있어야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청와대 행정관 4급, 5급보다도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정상적인 그런 정부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맨날 뭐든지 시스템을 인사도 시스템으로 하고 뭐 정책도 시스템으로 하고 무슨 뭐 하나 해놓고 하는 거 보면 전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클 안에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뭐 김정숙 얘기에다가 좀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좀 마지막으로 역대 대통령들 아들들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빨간 바지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적이 이번처럼 이렇게 많았습니까? 나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옛날 얘기라 잊어버려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경인선 가자 뭐 이럴 때부터 아주 뭐 여기 그래도 그런 거 이야기했다고 누가 또 한 사람이 알잖아요. 뭐 나댄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소문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방송이 잘렸다고 그러기도 하고. 파한대소 사건이 또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생충 봉준호 감독까지 그냥 욕을 많이 먹었죠. 정말 이제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돼가지고 저기 나무 집안 이야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대통령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면 밖에 국민들한테도 군림하지만 자기 가정은 잘 다스려야지. 재가를 잘 해야지. 그래야 뭐 치국도 할 거 아니에요. 나 가정은 잘 못 다스리면서 밖에 나가서 국가 다스린다고 이래가지고 뭐 큰 뭐 위대한 일 그건 생각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인은 이메일다가 본인도 대통령 했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부분 없죠. 지금 후계자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수용한 거예요? 체력 단련한 게? 길게 보는 거죠. 장기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여기 되네. 뭐 좀 아마 이 사람들이 또 좋습니다만은. 그렇지. 좋고는 좋건데 예. 이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하는 그 서술로 봐서는 야, 문 대통령 그다음에 누구를 차기로 내세울 거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뭐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좀 대통령 가족의 여러 가지 행태가 가지런해야 나라도 가지런하고 국민들도 정말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텐데 김정숙 여사 여러 가지로 구설에 늘 오르고 걸핏하면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서 시중에 뒷담화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